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SUV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 지바겐 6x6 모델을 매우 정교하게 축소시켜 놓은 트레일 RC카 트랙사스의 TRX6를 다룰 거예요. 시작에 앞서 이 RC카의 실제 모델은 어떤 차량인지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바겐 6x6 차량은 벤츠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오프로드 차량 4x4 지바겐의 확장형 모델로 볼 수 있어요. 차량의 외형은 기존 지바겐에서 덩치를 키우고 바퀴가 늘어난 것 말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능은 많은 차이를 보이죠. 무려 536마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갖추고 있고요. 3.7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6초 이하의 제로백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엔 딱 한 대만 존재하는 이 차량은 브라보스 튜닝까지 더해진 더 강력하고 특별한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가격은 무려 9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실제 모델 소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차량을 리뷰한 우파TV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트랙사스에서 만든 TRX6는 사진이나 영상으론 실차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를 갖추고 있는 RC 차량입니다. 보통 이런 명차는 다이캐스트 모형에서나 볼 수 있는데 TRX6는 정교한 다이캐스트급 외형의 실제 모델의 기능과 성능까지 갖추고 있죠. 이런 장르의 RC카를 트레일 장르의 RC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RC 장르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장르는 아니지만 실차와 동일한 디자인에서 오는 스케일감, 실차와 동일한 구조에서 오는 리얼한 움직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인 만큼 모든 지형에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타 장르 차량들에 비해 주행시간이 길고 파손과 고장의 우려가 적어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장르 RC 차량들과 달리 RC카와 함께 산행을 다니는 크고 작은 소모임들이 국내에도 지역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즐기기에도 가장 유리한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TRX6는 트레일 차량으로 산행을 다니는 실제 유저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다륜이 대부분인 트레일 RC카 장르에서 6륜 차량인 TRX6는 사기에 가까운 성능을 갖추고 있다 라는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저도 직접 경험을 하면서 크게 체감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륜에 비해 공략이 어려운 구간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차량의 성능은 같은 장르의 다륜 차량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예요. 다만 차량 구조의 특성상 차고가 높아 횡경사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 점을 제외하곤 산행과 오프로드 공략에 가장 유리한 트레일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TRX 시리즈는 이전에도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가격이에요. 국내에서 전문 RC 매장을 통해 평범하게 구매할 경우 87만원이에요. 여기에 충전기와 배터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예상됩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경우 환율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보통 트랙사스 제품들은 국내 가격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다만 직구를 이용할 경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배송기간이 필요하고요. 드물지만 초기 불량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첫 RC카라면 국내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직접 듣고 기본적인 조작법과 배터리 관리 방법까지 배워오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차량의 디자인과 구조,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전반적인 품질은 트랙사스답게 흠잡을 데 없이 매우 훌륭하고요. 실제 모델을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게 재현해 두었습니다. 바디의 정교함과 디테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리즈 최초로 바디에 LED를 기본으로 장착해서 출시했는데 실제 모델과 동일하게 각각 5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휠과 타이어도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실차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RC카 리뷰를 진행했지만 밖에서 굴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차량의 구조도 실제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디 디자인만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 골격과 작동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6x6 차량인 만큼 3개의 축과 6개의 바퀴, 6개의 숍, 3개의 차동 기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행 환경에 따라 각각의 차동 기어에 실제 지바겐 차량들처럼 락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 도로에서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차동 기어에 의해 좌우 바퀴 회전수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회전을 할 때는 당연히 좌측 바퀴가 더 많은 회전을 하겠죠. 자, 저 장애물이 움푹 패인 구동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저런 상황에서
장애물에 끼어있는 바퀴는 회전하지 않고 나머지 바퀴들은 회전수가 전부 제각각이라 탈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전용 차량, 벤츠의 G클래스 같은 차량들은 저 바퀴 회전수를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1번 버튼은 센터 디프에 락을 걸어 앞축과 뒤축이 마치 하나의 축처럼 작동해 동일한 힘과 회전력을 갖게 되는 버튼이고요. 2번은 좌우 뒷바퀴를, 3번은 좌우 앞바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버튼이에요. 물론 주행 환경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버튼이지만 저런 상황에 빠졌을 때 혹은 거친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죠. 자, 놀라운 건 이런 기능들까지 트렉사스의 TRX 시리즈는 탑재하고 있습니다. 1번 기능에 해당되는 버튼은 없지만 G클래스의 2번 버튼, 뒷바퀴에 락을 걸어주는 기능은 이렇게 한 번만 밀어주면 되고요. 3번까지 적용시키려면 한 번 더 밀어주면 됩니다. 또한 TRX 시리즈는 저속과 고속을 선택할 수 있는 2단 스위치까지 탑재되어 있어 주행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모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넓은 공터에선 모든 락을 풀고 고속 주행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17km의 속도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RC카에서 이 속도를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트레일 RC카 장르에선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타사의 트레일 RC 차량들은 대부분 이 변속 기능과 디프락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TRX 시리즈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로드를 달릴 땐 저속 기어를 활용해 토크를 높이고 스피드를 줄여주면 울퉁불퉁한路面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산행이나 장애물을 공략할 땐 디프에 락을 걸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해보는 재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TRX 시리즈는 실제 모델처럼 각 바퀴마다 포탈 엑셀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크기와 무게에 비해 엄청난 출력을 낼 수 있어요. TRX6의 중량은 배터리 무게까지 포함시켜도 4.5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자신의 무게의 10배가 넘는 외관도 여유있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힘이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작한 영상이고요. 외관 용도로 RC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TRX6보다는 엑스맥스나 데저트 버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트레일 RC카는 타사 브랜드에선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이제 몇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TRX 시리즈는 기능이 많은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초보자들이 쉽게 정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트레일 RC 차량들은 잔고장이 많은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크게 정비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속 기능과 디프락 기능을 사용할 때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주행 중에 바꿔주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내부 기어와 미니 서브에 데미지가 누적돼 고장이 발생하면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가급적 주변 환경에 맞는 설정으로 세팅하고 달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고속 주행 모드로 모든 디프에 락을 걸고 오프로드에서 장시간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모터에 큰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고장을 일으키는 파트는 메인 모터와 조향 모터, 서버이기도 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속 모드에선 어떤 세팅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고속 모드로 스피드를 즐길 때만 모든 디프의 락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같은 크기로 표기된 동급 트레일 RC 차량들보다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장점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산행 위주로 주행하는 분들에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이즈와 무게를 갖추고 있죠. 두 번째는 많은 TRX 유저들이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의 스펙과 내구성을 단점으로 꼽습니다. 이건 TRX뿐만 아니라 트렉사스에서 만들어내는 거의 대부분의 RC 차량들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문제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공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제품 구매 후 작동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변속기가 타버렸고요. 산악주행 30분 만에 모터까지 타버렸습니다. 물론 제게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점이라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죠. 아무런 튜닝 없는 순정으로 문제없이 즐기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TRX4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6륜 차량인데 TRX4와 동일한 모터와 변속기를 사용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굳이 미리 바꿔줄 필요는 없지만 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순정보다 스펙과 힘이 좋은 크타 모터를 추천드리고요. 전자 변속기는 하비윙 108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둘 다 순정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난 가성비까지 갖춘 모델이고요.
이 정도만 돼도 마음 놓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정이든 튜닝이든 메인 모터는 기본적으로 발열이 꽤 있는 편이라 히트싱크와 쿨링팬 정도는 추가로 구매해 장착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랙사스의 다른 장르의 차량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TRX 시리즈만큼은 안티팬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는 굳이 리뷰가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검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TRX6만큼은 RC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RX라는 차량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작년에 리뷰한 TRX4 리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순정 변속기 세팅법과 각종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은 많은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